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그 자폐를 진단을 받고 가족들이 이제 디사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디시전을 해야 되냐면 누가 아이를 풀타임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은 아마도 이제 다이그노스 받았거나 잡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그 여지나 그 아이가 첫 진단받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이제 거의 저는 끝을 모르는 터널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끝이 모르는 터널로 들어가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얼리 인터벤션을 해야 될지, ABA, 미국 같은 리저널 센터, 한국 같으면 장애인 복지과 뭐 이렇게 등등등 다 알아봐야 되고, 일단 모든 블로그는 다 가입해.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블로그, 카톡, 오픈 채팅에 다 가입을 해서 리소스를 다 받으려고 하는 건 뭐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그렇다면 physically 내가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럼 나는 잡을 그만둬야 되는가, 그만두지 말아야 되는가,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럼 내 커리어는 등등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happyfam.com이라는 데 나왔던 아티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처음 그 다이그노스 받을 때 굉장히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다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나, 물론 그때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겪었던 미스테이크이죠.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느라고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아이가 자폐를 다이그노스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커리어를 디벨롭 할 것인가? 스탑 할 것인가? 아니면 아빠가 쉴 건가? 엄마가 쉴 건가? 아니면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운 디시전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녀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임신 중에 그런 다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가 라면 뭐 최고로 입혀주겠다든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다 그랬는데, 근데 악상 막상 아이가 자폐를 진단을 받거나 장애를 진단을 받으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아이가 비장애인일 경우,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줘야지 했는데, 아이가 장애를 진단받는 순간 이 꿈은 사라지는 거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 다른 조건이 붙죠. 저는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이제 스스로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뭐냐면, 나는 내 삶이 오랜 시간 동안 재정적으로 문제 없는가? 내가 직장이 없어도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피지컬리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다. 난 내 커리어가 없어도 이 아이를 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럼 내 와이프 or husband, 아내와 남편은 아이가 필요한, 가족이 필요한 모두 파이낸셜, 경제적 상황을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잡을 그만뒀어도.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일이라는 게 사실은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의 수입은 우리가 롱런으로 살아갈 때 enough한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가? 그래서 줄인 생활비로 우리 아이의 치료비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잡을 그만둬도 우리 아이와 지내는 동안 나는 평안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안정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한가? 달리 말하면 풀타임으로 누가 옆에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24/7 우리는 가족 간에 누군가의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됐어요. 저도 그 당시엔 일을 했었고 저희 와이프도 계속 일을 했었고 다행히 와이프는 계속 집에서 스테이하고 있었고 저는 지역을 좀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가족들이 있고 누군가 계속 밥을 내주든 테라피를 가든 데리고 가든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풀타임 서포트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와이즈 아이가 필요한 그 로컬에서 학교든 그 리저널 센터든 뭐 동네 구청의 장애인 복지과든 이런 데 물어봐서 어떤 서비스들이 어벨러블한가를 셋업을 하셔야 돼요. 셋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쵸 ABA라든가 작업치료, 오큐페이셔널 테라피라든가 피지컬 테라피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언어치료, 스피치 테라피나 사회적 관계치료라든가 소셜 스킬스 테라피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어벨러블인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크 사이드로 우리는 컴컴한 끝을 모르는 터널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은 살면서 평생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살면서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혹 따라 어떤 부모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젊은 부모님들은 그러세요. 내 커리어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한데 애 때문에 내가 나 거를 그만둘 수 없다. 내가 벌어서 그걸 돈으로 메꾸면 된다 그러세요. 근데 뭐 그것도 달리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이가 비장애인일 경우는 오케이. 근데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면 그게 100% 틀린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준비해 볼 게 있어요. 나는 풀타임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호자가 될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홈 테라피를 하든 거기에 그 부모님의 프레젠스를 요구하죠. 부모님 함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테라피를 가려면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도 많이 줄었죠. 지금 OT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OT로 한 30마일 왕복 60마일 그러니까 왕복 요즘 트래픽 때문에 한 2시간 반 정도를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가? 나는 그걸 레디가 됐는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24/7 관찰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예요. 그래서 최소 하루에 12시간, 8시간 지금 고등학생이라 이제 학교에서 아침 8시 반에 가서 오후 3시 반까지 학교에 있다 오고 또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시간이 생기긴 하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는 테라피 시간도 짧아요. 9 to 12 in the morning. 그쵸? 그럼 집에 데리고 오면 또 집에 데리고 왔다고 그냥 둘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 그림도 그려줘야 되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등등등. 그 다음 밥도 해야지, 빨래도 해야 청소해야 돼. 이런 온갖 잡일까지 다 하면 나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레디가 됐는가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고 와이프가 있는 게 낫겠다. 아니면 와이프가 나가서 돈을 벌고 내가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이거는 부부간에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싱글맘 싱글데드라면 내 주변에 어떤 도움이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재정적 도움이 됐든 어떤 베이비시팅이나 시간적 도움이 됐든 그게 주변에 부모님이 됐든 친척이 됐든 이런 게 있는지 어벨러블한지 누가 우리 아이의 케어테이커 그러니까 베이비시팅이든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좀 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커리어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luckily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리타이어 하고 리타이어 연금도 조금 뭐 넉넉하진 않지만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럭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컨디션에 상관없이 아이를 풀타임으로 봐도 조금 컴포트한 존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전문직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lawyer, doctors, other some specialty 그 job area는
커리어를 잠깐 중단해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의사나 변호사. 그렇죠? 월급쟁이 변호사로 가도 되고 월급쟁이 의사로 들어가도 되고 파타임을 해도 되고, 제가 아는 덴티스트는 파타임을 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들 때문에. 간호사들 그렇고 그냥 파타임 임플로이로 컨트랙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페셜티가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걸 그만두면 아이랑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숨 막혀서. 왜냐하면 아이의 그 성장 속도는 굉장히 더딘 반면에 나의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갭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잘 견뎌낼 수도 있느냐. 그래서 좀 스마트하면 아이를 보는 건 9 to 5 혹은 6 to 12 hour 잡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플래닝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프로페셔널 잡이다. 저도 아직은 그 아이를 돌보는 게 프로페셔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일어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과 이 밸런스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어릴 때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가정에, 그러니까 6살 이전까지 뭐 골드타임 뭐 이런 거 없다고 그러고 뭐 그렇긴 한데, 사실은 6살 이전까지는 부모 중에 한 명이 I will say 100% 데디케이트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아이의 증상이나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폐도 마일드 모더레이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그래서 인디펜던트리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생긴다는 친구는 부모 중에 한 명이 드롭아웃하고 잡을 fully support하면 원하시는 걸 조금은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 같이 all complication이 있는 친구, 그러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completely 커버가 돼요. 제가 아는 선배 그 자폐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중에 컴플리케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했는데 요만큼밖에 성장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낫었을까? 내 잡을 이런 걸 다 병행하는 게 낫었을까? 아니면 안 했으면 낫었을까라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 다음에 내 잡이 플렉서빌리티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의사, 뭐 이런 전문직들, 또 파트타임 잡을 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요즘엔 우버이츠라든가 우버라든가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돌 수 있는 드라이버 잡도 있긴 하거든요. 많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것도 고민해 보세요. 나의 잡은 좀 어떤 그 내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룸이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 좀 해보셔야 되고, 아니면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예 커리어가 아니라 시간을 넉넉히 주는 대로 옮겨가는 게 나은가, 그것도 그런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잡을 그만뒀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어느 시간을 메꿔줄 수 있는가, 서로의 시간을,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 리프레시 마인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내 비지 스케줄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울 때, 급한 상황에서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whatever 그런 게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잡과 아이를 키우는 그 밸런스에 있어서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걸 도와줄 사람들, 아까 그거는 제가 이 영상 비기닝에 말씀드렸어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there are a lot of resources out there. So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그 나의 그 내 커리어와 아이를 키우는데 밸런스를 찾아갈 수 있는가.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아이가 성장하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100% 개런티냐, 그것도 아니고, 잡을 가지고 있어서 얘한테 부모 중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들이 있는 처한 환경에서 저는 다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누군 게을러서 못하고, 그건 가족 내의 일이고요.
어쨌든 그런 걸 고민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러니까 그만둬야 돼. 나는 진짜 내 커리어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둘 다 중요한가. 나는 이 잡을 그만뒀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으로 갈 수 있는데 내 파트너, 내 와이프나 스파우스는 충분한 인컴이 있는가 등등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냥 러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러시한다고 빨라지질 않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게 확 성장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멈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의 성장이. 그리고 발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휙 한꺼번에 레이스 트랙처럼 쭉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런 모습 보는 모습 개런티가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는 게 즐거움이죠. 저희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깜깜한 터널을 가다가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팍 켜진 불빛을 보고 와 보인다. 뭐가 보인다. 근데 또 가다 보면 또 깜깜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런 롱텀에 고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거, 내 개인적인 커리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한다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가족한테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개인한테 가장 좋은 방법. 본인이 선택하시는 게 옳다고 봐요. 그냥 저희도 후회하지 않는 것들이 없지 않아요. 후회하는 부분들이 저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거다 라는 거죠. 이게 이겼으면. 근데 부모는 자폐를 키우는 장애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100% I'm sure you're going to be regret what you did to the past time. 그냥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냥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 후회할 거니까 그걸 택하고 감당하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